다음 중 지역사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물어보는데요. 간단한 문제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여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역간호 제일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 지역사회 간호란 무엇인가, 지역사회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론가들의 이론들도 있고요. 그 내용들을 다 공부해야지만 이 지역사회 특성이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하면 졸리니까 이런 비슷한 문제를 좀 여러 개 풀어보면서 조금씩 내용을 확대해 가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사회 간호 과목이요.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2년을 공부하잖아요. 거의 성인 간호학만큼의 분량이 있어요. 그 과목적인 그 성격의 좀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처음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가장 그 간호학을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게 이 지역사회 간호하고 성인 간호학이에요. 요 두 개가 가장 대비되면서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과목인데요. 간단하게 성인 간호학 같은 경우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질병이 중심이 되겠죠. 지역사회 간호는요, 개인이 아니고 지역이 우선이에요. 지역사회 간호에서 얘기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행정구역으로 시, 군, 구, 그 지역의 범위를 시, 군, 구 요쪽 단위로 개념을 잡으시는 게 공부하실 때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그 보건소 있죠? 보건소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이 지역사회 간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지고요. 더 넓게는 한 나라가 지역사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큰 개념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죠. 근데 이 보건소라고 하는 게 행정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이 보건복지부 중에서도 이 간호학, 의학하고 관련되어진 건 주로 이제 이쪽 파트가 1차적으로 행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보건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건복지부 하나만 가지고는 못 움직여요. 국가 전체를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범국가적인, 범세계적인 이런 재난 상태에서는 그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그 상위의 강력한 법을 집행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제 팬데믹이 생긴 경우에 이 보건복지부 하나만 가지고는 국가를 전체를 통제를 못해요. 행정안전부라고 하죠.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전체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이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지만 국가 전체에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렇게 지역사회라고 하는 걸 개념을 한 국가 또는 행정부처, 제일 작은 단위는 보건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념적으로 설명을 할 때 보건소보다 더 작은 단위라고 한다면 뭐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학교가 더 작은 지역 사회가 될 거고요. 학교 안에서도 학과별로 또는 뭐 A반, B반, 반 단위로 더 작게는 조별 과제를 할 때 한 조, 이것도 지역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인 간호학 같은 경우는 개인이 기준이 되겠지만 이 지역 사회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지역 사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학을 공부할 때는 보통 시군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보통 요거를 시군구 단위의 주민 전체, 주민 전체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인 간호학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역사회 간호를 얘기할 때는 주민 전체,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특수한 사정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주민 전체, 국민 전체를 봤을 때 더 좋은 방향이 뭐냐? 그게 옳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간호하고 성인 간호학에는 좀 큰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질문 한번 볼까요? 예, 지역사회 특성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다. 맞는 말 같은데요. 그냥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교류가 있어야 되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기는 거고요. 지역사회 내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바깥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이외의 바깥에서 영향을 주고 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보면 일정한 지리적 영역과 그 영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서로 왕래나 상호작용 없이도 지역사회가 형성된다. 지리적으로 영역이 정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시군구 단위로 행정 단위로 보통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리적 영역으로 나눠지는 건 사실인데요. 이 영역 안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지역사회가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왕래가 있어야 되고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역사회 고유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상호작용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집단의 목적이 개별 구성원의 목적보다 우선된대요. 집단이 개별보다 우선된다. 집단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집단 행동을 취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성인간호학 같은 경우는 개인이 기준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지역사회를 얘기할 때는 주민 전체,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중점을 두고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개인의 목적보다는 주민 전체, 집단 전체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지역사회 간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공동 관심사,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으면은 예방접종을 강제로 하게 만들잖아요. 개인의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모두가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잖아요. 그건 개인의 어떤 불편함이나 조금 손해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는 모두가 예방접종을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개인의 개별적인 배려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잔인하고 공평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지역사회 간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네 번째, 지역사회 간호의 지역사회 특징. 지역사회를 기능적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구조적으로도 분류하고 감정적 지역사회로 나눕니다. 요건 뒤에서 따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역사회를 분류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은 서로 상호 간에 연관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역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라도 분류를 해가지고 그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긴 합니다만 서로 다 연관관계가 있고요. 공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감각이나 감성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다. 이것도 그 지역사회를 분류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모든 지역사회가 감각이나 감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그 지역사회 분류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밑에 세부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10가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사회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얘기들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그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지역사회를 이제 살펴보는 의미에서 지역사회 특성 한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지역사회는 분리성이 있습니다. 분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지역을 나눠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도, 강원, 전라, 경상, 제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독특성인데요. 아주 옛날부터 지리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런 지역적으로 경계가 생기게 됐고요.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모여 있는 곳이 다르고요. 그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지역 사회에 문화적으로 독특한 것들이 생깁니다.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다든지,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 차이가 있죠. 그런 독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질성이 있는데요. 이건 지역 주민 간의 공유된 문화예요. 생활하는 방식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생활 전반에 다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문화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마다 환경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의 목표가 있죠. 바닷가 지역이라든지 뭐 농사를 짓는 농촌 지역이라든지 산간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또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걸 합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조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조는 스스로 돕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돕는 거. 왜겠어요? 자기 자신이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뭐 좀 더 잘 살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이런 걸 자조라고 하잖아요.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같은 지역 내에서 지역 그 주민들끼리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더 잘 살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걸 더 잘하는데 이런 거 배워서 우리도 더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지역 안에서도 상호작용이 생기고요. 다른 지역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더 잘 되려고 애쓰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사회의 특징은요.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밖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역사회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